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려에서 광복한 신라와 고구려에서 독립한 신라, 이 두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선 팔도에 있었다, 이게 정석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근데 사실상에는 과연 그럴까요? 근데 사실상에는 의외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자왕과 보장이 패망한 지역은 지금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 말가리에 나누어 가졌다는 기록과 일치되는 남자에서 권 58 지역에 있는 신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제는 마한 땅에 세워진 백제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봉기에는 고구려 동쪽에 신라가 있다, 지금 이렇게 써 있죠. 동두해지여 신라라 해가지고, 그 분명히 신라가 그러니까 고구려 동쪽에 있는 신라하고 고구려 남쪽에 있는 백제의 동쪽에 있는 신라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신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에도 신라가 둘로 되어 있어요. 말은 이제 신라가 하나인 것처럼 써놨지만 그게 어떻게 써있느냐. 선덕여왕 때, 그러니까 자장법사가 선덕여왕을 본 기록이 위의 기록입니다. 가운데 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래 기록이 자장법사가 보천과 효명이라는 두 왕자를 둔, 태자를 둔 정신대왕이라는 신라 기록이 남겼습니다. 분명히 지금 동의전도 삼국유사도 신라가 두 개로 돼. 근데 지금 전부 다 신라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사 시중장의 최치원이 쓴 글에서는요, 분명히 마하는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하는 신라가 됐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엔전을 흔들었다. 그래서 장안국가에 큰 근심거리였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5월과 유엔전호 사이에 최치원이 있었고 거기에 신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엔전호 5월에 관한 연구를 이련부터 단 한 사람도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련은 이제 이걸 말하자면 외면했죠. 이 5줄에서 한 줄만 영하고 외면했습니다. 왜 그러냐? 고구려 백제가 유엔전호 5월을 통치했다는 건 이거 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송나라 땅이고 원나라 땅이니까. 과연 그럴까요? 최치원이 뭐 실없는 사람이라서 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변 100만으로 남으로 5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엔전을 흔들었다 그러니까 전성시대라고 그러니까 한참 말하자면 강성할 때라고 이제 그때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 건국하고 이제 BC 37년에 건국을 했다고 그러니까 38년에 건국을 했다고 그러니까 49년이면
뭐 그래봐야 몇 년이에요. 80년도 안 돼서 70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나라 북평의양 삼국 태원을 평정했습니다.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북평의양 삼국 태원을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리 진출한다 그러면 만주에서 진출한다 그러면 만주에서 태원까지는 굉장한 거리예요. 지금 비행기로 가도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태원까지 평양하도록 그러면 한나라라는 건 쉬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고구려 수도가 북평양양 삼국 태원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한 것을 낙랑국이 있을 때 세웠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랑국은 어디 있었냐? 고구려 동쪽에 옥제가 있는데 옥제 동쪽에 낙랑국입니다. 그리고 낙랑군은 어디냐? 고구려 남쪽 예가 있는데 예의 서쪽에 낙랑군입니다. 낙랑국과 낙랑군을 구별 못하듯이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한 신라와 고구려에서 독립한 신라를 구별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삼국사에서 이 최초에는 상대사 시중장을 남긴 것과 마찬가지로 지중왕편에 신라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서간, 마리간, 차차옹, 이사금 하다가 마리간으로 하는 마리간으로 하다가 신라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게 된 신라가 있는 반면에 신라 말에 최치원이 제왕 연대력을 썼는데 그거는 전부 다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최치원이 쓴 제왕 연대력이 바로 상대사 시중장을 쓴 최치원입니다. 그럼 최치원은 어디 사람이냐? 남월과 5월 제로 사이에 5월과 제로 사이에 있다라고 봐요. 왜냐? 남쪽으로 5월을 얘기하고 북쪽으로 유엔제노를 얘기하니까 그 사이에 최치원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라가 두 개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삼국사 편찬팀도 신라가 두 개인 걸 몰랐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한나라의 사서에 말하자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투리라도 지역말이라도 남겼는데 최치원이 안 남긴 것은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는 글로 보면은 분명히 삼국사 편찬도 몰랐다. 이 논을 만약 이제 김부식이었다면 김부식도 몰랐다 이거 신라 둘인 거를. 근데 분명히 신라가 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제로 5월에 있는 신라고 간에서 왕으로 온. 근데 마리간을 우리는 지금 고구려 대왕과 동격으로인데 마리간은 고구려 연방 속의 하나입니다. 고구려는 우리나라에 마리간이 있다 그러면 선비가한, 돌궐가한, 환도선간. 근데 그건 간이거든요. 그러면 간을 가진 연방국이었다. 그게 이제 저 구당서 신당서에는 고구려에는 간신이 있다. 간을 신으로 받들었다는 것은요, 종묘 사직을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묘 사직을 허용한 연방제. 자, 종묘 사직 허용했죠. 군사력, 독자 군사력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역에 그만큼
자치권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 고구려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고구려는 아마 경제를 유통시키는 아마 그런 역할, 경제적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냐. 분명히 신라는 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상대사 시중장을 남제에서 권 58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남제에서 권 58의 백제지명, 그러니까 백제지명이 발해만을 감싸고 있어요. 그 백제만을 감싸고 있는 백제의 땅을 발해가 차지하고 그 남쪽에 동명과 덕안에 있는 것 신라가 차지했다. 그럼 맨 왼쪽에 있는 백제 땅을 신라 발해말간에 나누어 차지했다는 걸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라가 두 개인 것을 지금까지 제가 이게 80년대 이 얘기할 때만 해도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삼국사 본기를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기상이라든지 말하자면 홍수, 가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싸움, 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대입을 해보면 유엔제노 5월의 95%가 거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조선 팔도는 마리깐 지역, 그럼 마리칸이 되기 이전에 뭐야? 낙랑국이었어요. 32년에 낙랑국을 고구려가 병합하라고 간 지역이 됩니다. 여기가. 그러다가 503년에 독립을 해서 신라가 돼서 두 신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지도상으로 남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지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위에 오른쪽에 이제 위에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는 해신 장보러 갈 때 이집트 박물관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에 신라가 둘로 돼 있어요. 왜 신라가 둘로 돼 있나? 뭐 이걸 그때 당시 방송할 때도 뭐 이거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죠. 이게 바로 유연전호 5월에 있던 신라하고 황해 동쪽에 있던 신라를 나타내는 그런 지도인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는 어디냐? 바로 삼한 지역에서 백제가 건국했던 마한변한 진안에 있는 그 삼한 지역의 사로국에서 신라로 변한 사로신라죠. 그건 유엔제는 5월에서 동명과 덕안이 있는 남제에서 백제지명 남쪽에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다스리는 신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칸에서 왕으로 한 신라는 바로 고구려에서 독립한 신라인데 503년에 독립하고 615년이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돼서 만주까지 통치한 그런 신라입니다. 615년에 고구려가 장성을 쌓아서 국경을 맞댈 그런 신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주를 신라를 다스린 것을 배우지는 못했는데 이제 삼국사에도 만주를 신라가 다스린 것이 고구려 장성으로 입증이 되고 그리고 요사에서도 입증이고 만주 원료고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인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왜냐? 일본인들은 신라방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유엔제는 5월에 있는 신라를 신라방으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1914년 청룡왕 태랑이 쓴 삼국사에 의하면 우리는 여기 이제 고구려 백제만인데 거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라고 명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1914년에 이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신라가 있는 거를. 그런데 동일본인들은
이 유엔제너 5월에 있는 신라를 신라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만들었냐? 조선을 점령하고 조선인이 진출했다라고 해서 조선인이 진출한 것은 전부 다 동일본의 역사 강요로 집어넣겠다는 게 대동아 공인권입니다. 그럼 일본인들은 벌써 200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것이. 제가 90년도 그러니까 80년대 외인들이 양장은 이남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들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 교수한테 삼국지 후한서 외인들은 양장은 이남이다, 이남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 그런 논문이 없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 일본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양장은 이남에 외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한다라니까 일본에서 만든 책을, 그것도 외가 양장 이남을 다스렸다는 책자를 보여주더랍니다. 일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외인이 일본인들도 밝히지 않는 것이 그 외인들이 마한 50국 중에 군호국과 비미국이 발전한 외인입니다. 만인들이에요. 만인들은 회계와 서쪽의 담이, 그즉 남을, 그리고 해남도 주해, 그리고 대만 이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외인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범은 동쪽 사람들이에요. 사만인이 되기 이전은 번조선 사람들이에요. 번조선 이전에는 당군조선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은 구리 후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고구리 백제에서 광복한 신라가 있다. 그게 북사에 써 있습니다. 그거는 진평이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는 진평이 26세예요. 그 왜 26세냐? 여기 32년부터 503년 사이에 22대의 칸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맞추려니까 4대를 빼먹어버린 거예요. 그 4대는 뭐냐? 사만시대, 사로국시대의 4대. 그래서 30세 진평, 바로 유엔제너 5월에 있던 사로국이 발전한 신라의 30세가 진평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 신라가 동인에 등장하는 것이 양서입니다. 양서는 당나라 쓰잖아요. 그 이전에 사로국 때 나왔으면 그 왜 신라라는 게 있어요. 그 왜 신라라는 그 항목으로 없었느냐. 이때가 이제 가락국의 고구려의 백제에 속해 있으니까 신라 항목을 안 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세 신라를 둔 것은 양세 황해도 쪽에서 신라가 하나 일어나니까 그쪽에서 신라를 쓰고 이건 그냥 믹스를 하려고 생각했던지 몰라요. 어쨌든 신라 항목은 사만의 일종으로서 신라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라가 둘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황해동 쪽에 있는 신라는 마리간에서 독립해서 왕이라고 하면서 615년에 만주까지 다스린 신라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삼국사와 동의전을 좀 봐주셨으면, 그러면 우리 역사를 밝히는데 굉장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동의전을 연구 안 하고 삼국사를 연구 안 하면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인들은
동의전을 안 밝히려고 합니다. 동의전을 밝히면 유엔전후 5월의 동의회 활동 무대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나라와 당나라가 진화 대륙을 통일했다는 통일 이론이 깨져버려요. 아마 진화인으로서는 뼈아픈 것이 되죠. 그래서 동의전을 연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18사 동의전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삼국사와 비교해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크다는 장점이라 생각하면서, 하여튼 삼국사와 동의전을 가지고 우리 10세기 이전에 우리 역사를 보고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두 신라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끝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